들어봐요, 알렉.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왔죠? 모르겠어요. 평소처럼 촬영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문제를 예고한 것은 없었고 평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전체 틱톡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팁 몇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팁을 보여드리기 위해 과일과 딸기를 파는 시장에 들렸습니다. 우리 중 여름에 집에서 재배한 베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에도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죠. 개인적으로 저는 라즈베리를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시다면 다음 팁을 참고하세요. 먼저 베리를 그릇에 붓고 물을 채우세요. 그런 다음 소금을 가져다가 베리 위에 살짝 뿌려주세요. 소금물이 안에 있던 모든 동물을 순식간에 피어나오게 할 겁니다. 저희는 딸기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은 파리와 벌레 외에도 나뭇잎 색깔로 위장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녹색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베리 시즌이 끝나고 수박 시즌이 곧 시작된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격리 기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할 때 렌즈에 김이 서려 걸칫거리가 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마스크를 귀에 맞게 비틀어 착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한 공기가 상단 통풍구가 아닌 측면 통풍구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군요. 그리고 오늘 비디오의 가장 게으른 팁의 제목은 팬을 씻지 않고 파스타를 끓이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팬 위에 금속 소쿠리 또는 필터를 넣습니다. 파스타의 일부를 그 안에 직접 넣습니다. 완성된 면을 들어 올려 접시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뜨거운 물을 빼고 팬 바닥에 몇 센티미터만 남겨둡니다. 국자를 안에 넣고 계란을 깨세요. 이렇게 하면 수란이 만들어지며 이 트릭 없이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팬을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확실히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이제 선반에서 휴대폰 상자를 꺼냅니다. 다음 팁은 아이폰에서만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휴대폰으로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상자의 윗부분과 어둠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에서 카메라를 켜고 전면으로 전환합니다. 화면에 있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디스코 파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몽타주이거나 화면에서 다른 것이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직접 시도해보세요. 이는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동 화이트 밸런스 때문입니다. 이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의 배경화면은 실제로 행성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세제를 조금 가져온 다음 욕실에서 다른 세제를 가져옵니다. 칵테일 전체를 약간의 물과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비눗물을 용기에 묻혀주세요. 이제 일반 튜브를 사용하여 거품을 부풀려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옆에 플로우 램프를 놓는 것입니다. 아직 뭐가 눈에 띄나요? 그런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확대하고 사진을 약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품 위에 비눗방울 같이 보이는 미지의 가스 행성을 볼 수 없습니다. 미지의 가스 행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앉아있는 것이 지루해서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틱톡은 지도의 임의의 지점으로 데려가주는 인기 앱입니다. 또는 앱에서 말했듯이 점은 지구 내부 에너지의 클러스터, 이상 장소, 기타 말도 안 되는 곳입니다. 주요 특징은 완전한 무작위로 그곳으로 가면 흥미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첫 번째 지점을 선택한 후 저희는 그 지점을 찾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반경 5km 거리였기 때문에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10분 후에 우린 차고에 도착했죠.
그것에서 가장 먼저 저희를 밝혀준 것은 생후 몇 주 안 된 것으로 보이는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밥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리를 찾으러 갔죠. 우리의 길은 매우 이상한 곳을 통과했습니다. 주변에 버려진 지하실과 차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특별히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분 후에 우리는 열린 공간에 도착했고 우리 자리 근처에 거대한 경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경기장은 분명히 근처에 있는 교육기관의 소유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것을 좋아했고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지점은 도시 외곽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버려진 오래된 대형 차량을 발견하고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럭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길은 숲의 흙길을 따라 이어졌고 결국 우리는 장벽에 도착했습니다. 지점 자체는 숲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찾은 것은 오래된 그루터기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 근처에서 우리는 호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착했을 때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위치에서 우리는 고양이를 만났지만 숲에서 구독자를 만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짧은 하이킹을 마치고 마침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호수는 완전히 경작되지 않은 야창의 상태였습니다. 호수 전체가 진흙으로 덮여 있었고 호수 주변 나무에는 호수로 통하는 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팅하세요. 이 영상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호수 주변을 걸었고 매우 흥미로운 장소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이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위험한 빠른 모래뿐입니다. 운동화들은 그 장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일부 지점에는 물이 있었고 여기를 걷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갈대덤불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몇 개를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러 이런 곳을 찾을 수 없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음 지점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늪지 한가운데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한때 소련 정부의 비밀 터널이었다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길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우리가 가는 올바른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몇 미터를 지나자 그 길은 늪지대로만 이어졌습니다. 숲을 헤치고 마침내 스탈린의 지하철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스탈린의 비밀시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저는 이곳을 잘 보기 위해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어둠과 얼룩이 가득한 거대한 콘크리트 터널로 곧장 이어집니다. 마치 어떤 괴물이 금방이라도 달려나와 빠른 속도로 우리들을 휩쓸어 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괴물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맴돌았고 때때로 우리를 물기 위해 착륙했습니다. 모기 퇴치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모기는 매운 식물에 의해 퇴치됩니다. 침엽수를 포함해서요. 저희의 경우 민트를 발견했는데 민트 역시 벌레를 퇴치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 포인트가 물 위에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강가에는 모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불을 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훌륭한 방충제가 됩니다. 갈대는 연기가 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거의 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땅에 꽂아두거나 가지고 다니는 것도 편리합니다. 강가에서 저녁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곧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이제 보트를 세팅하고 포인트에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매우 바쁜 날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물 위의 포인트는 다른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선정된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 덕분에 오늘 흥미로운 장소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세요. 원래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런 제보 영상을 촬영하러 왔죠.